우리가 예전에 오늘 아까 앞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두 근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물론 최고차가 1이라고 그냥 전제하고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제가 아까도 써드렸지만은 이렇게 쓴다라고 하셨죠. 아까 혈내근할 때 이런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과정이 합이고요. 네, 이 과정이 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과 곱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거꾸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번 문제 봐보세요. 조금 문자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13-7번 문제 1번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과정은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통 많이 푸냐면 이걸 뭐 정리해서 이렇게 집어넣을까? 그러면 식이 차차가 나와요.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실 거냐면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이 계산 과정을 합에 관한 형태로 고쳐주는 거예요. 합에 관한 형태로. 자,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거 3이 딱 들어가게 되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가 생겨요? 16이 생기다 보니까 x 더하기 y는 두 가지 나오죠. 4하고 얘가 마이너스 하나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당연히 얘는 고정되게 곱은 3인 거고요. 자, 이걸 제가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번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라고 봤더니 합의 형태가 4고 곱의 형태가 3인 거죠. 이걸 이렇게 씁니다. 이차 방정식을 거꾸로 잡는데 그때 문자를 뭘로 잡아? t로 잡아, t로. x로 잡는 게 아니라 t로 설정하셔서 잡으시면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니?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t는 1이 나오거나 혹은 뭐가 나오죠? 3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근의 정체가 뭐냐? x하고 y더란 얘기다. 그래서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니? x가 1이라면 y는 3인 거고 x라고 하는 형태가 x라는 형태가 3이면 y는 1입니다. 서로 그냥 바꿔주면 돼. 자, 이렇게 잡는 방법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니은번 남았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t의 제곱. 자, 현재 지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하니까 얘 플러스가 4t가 되겠죠? 곱의 형태는 얘가 3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식이 인수분해 되기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t다라고 하는 놈은 얘가 마이너스 1 또는 얘가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여기 두 근이 어차피 x, y였기 때문에 x를 마이너스 1로 잡으면 y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가로 하나 쳐주면 될 거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라는 놈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트를 두 개, 총 4세트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합과 곱에 관한 모양이 반복적일 때 주로 쓰는 방식이 됩니다. 선생님, 저 그냥 이거 두 개 이거 y는 x분의 3에서 집어넣어서 계산할게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차수가 4차로 올라가는 과정이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좀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합과 곱이 언급돼 있을 때 주로 쓰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꼭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도 여기 페이지를 따로 하나 분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지금 1번보다 2번 때문에 이걸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건데 자, 문제를 살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아까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전에 해당되는 것처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y로 정리했다고?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것도 생각보다 수식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2분부터 봐볼까? 한빈아 여기 좀 봐볼까? x 더하기 얘가 y의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xy는 7이라고 하는 합과 곱의 모양으로 잡아주시고요. 얘는 이미 합과 곱의 모양이 잡혀있죠. 그럼 여기서는 정확하게 치환이 두 번 들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이거를 일단 뭐라고 쓸 거냐면 p라고 쓰고요. 얘를 제가 q다라고 쓸게요. 여기를 p다라고 쓰고요. 여기를 q다라고 쓰면 이 수식은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5고 p의 제곱 마이너스가 q가 얼마였다? 7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됩니다. 어라? 그러면
2차하고 1차의 식의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식을 뭐 하자? 연립을 하자. 어떻게 할까? 두 식을 덧셈을 할게요. 그럼 p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p가 오른쪽이 2가 생기면서 p의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면 p는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p는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p다라는 놈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순간 p라는 놈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순간 q라는 놈은 얼마가 제시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두 번째 p다라는 놈이 얘가 1이 되는 순간 여기다 집어넣으면 q다라는 놈은 마이너스 6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x, y 아닙니까? 맞아요. 합과 곱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었기 때문에 왜 쟤랑은 다르냐면 얘는 합과 곱이 딱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근데 얘는 합과 곱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령 보이더라도 이렇게 2차식을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 한 번 더 벌어지다 보니까 이 상황 하나하고 이 상황 하나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를 다시 한번 합과 곱에 관한 형태로 여기에 두 분이 x하고 y. 자, 여기도 합에 관한 형태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합t니까 그죠? x제곱 마이너스 합x였으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얘가 제로가 된다. 여기에 두 분도 xy가 된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어렵죠? 자, 그럼 여기서 풀어보니까 t 플러스 3하고 t 마이너스 얘가 1은 제로가 되면서 t는 마이너스 3 또는 얘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t 마이너스가 3하고 t 플러스 1을 갖다 치게 되면 t라는 놈은 얘가 3 또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순서상으로 x, y는 얘를 x라고 준다면 뒤따라오는 놈은 y가 될 거고 얘를 x라고 준다면 뒤따라오는 놈이 y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요 경우는 x를 3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2, x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y는 얘가 3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네쌍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다고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왜? 합과 곱에 관한 형태로 모양을 바꾸는 것까지는 오케이가 되는데 이 식에서 얘를 한 번 더 빨간색 버전으로 풀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세트가 두 세트 나오면 다시 방정식 잡아서 x, y까지 되돌리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밑에 13-9번도 패턴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2번에 좀 초점을 두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요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어차피 이걸 지워야 되기 때문에 밑에 13-9번을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다가 13-9번을 먼저 풀고 이 안 되면 지금 좀 질문하고 갈게요. 5분 정도 드릴게요. 여기서 두 근이 있을 때 우리 식을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여기서의 이게 합이죠. 합공식이죠. 이게 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과 곱의 위치를 각각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의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연립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들을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 또는 2차 작성이라는 과정으로 합과 곱이 나와 있으면 되돌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지칭하는 거야.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왼쪽에는 이게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지. 근을 갑자기 x하고 y라 논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것만 좀 여러분이 좀 아이디어를 조금 가져가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때 당황치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 라이센에 되게 많아요.
자, 그 오른쪽에 있었던 마지막 버전 하나만 볼 텐데요. 그 마지막 버전은 연립방정식이긴 하지만 도형 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보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처리할 건데 13-8번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 보시면 평면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좌표는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죠. 자,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일단 P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4개의 꼭지점을 잡고요. 자, 저는 지금부터 얘네들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게요. 꼭 P가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읽지 마시고 전체적인 형태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조금 더 특색 있게 그어볼까요?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한번 그어봅시다. 치우치게 그으면 이런 느낌이겠죠? 네, 이런 느낌. 그럼 얘가 대각선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지워질 거니까. 자, 내부에 이와 같은 점을 P다라고 임의의 점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보조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P를 지나면서 양쪽 직사각형에 평행하고 이 평행을 잘라버리시면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날리세요. A, B, C, D 이렇게 날리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게 되냐면 일단 PA의 제곱을 해볼 수 있어요. 자, PA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길이의 제곱인데 세로가 A고 가로가 C가 되는, 즉 밑변의 높이가 저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걸요? 이게 PA 제곱. 두 번째 PB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을 봤더니 얘는 이쪽인데 B하고 C에 관한 형태가 관여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C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은 D하고 B가 관여를 하니까 D의 제곱, 그러니까 B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PD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은 D라는 문자하고 A가 관여를 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되죠. 이건 P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항상 A, B, C, D의 길이는 변하지만 이 관계식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보시냐면 요렇게 두 개를 덧셈한 놈과 요렇게 두 개를 덧셈한 놈의 결과치가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같죠? 자,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을 덧셈한 거나 B제곱, C제곱, A제곱, D제곱 덧셈한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출제자가 보통 길이를 두 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걸 알 수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문제 봤더니 뭐라고 설명했냐면 PC의 길이가 5라 그랬고요. PD의 길이가 3루트5래요. 여기가 얘가 5라 그랬고요. 여기가 얘가 3루트5래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PA하고 PB의 길이를 계산하기 모르잖아요. X라고 잡고 얘를 Y라고 잡았던 거죠.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야? PA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 가볼까? PA의 제곱 PC의 제곱은 뭐랑 똑같습니까? X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하고 똑같을 거고요. 두 번째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은 얘가 Y의 제곱에다가 3루트5의 제곱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25가 되는 거고 여기는 Y의 제곱 더하기 얘가 45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잡아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죠. 자, 그럼 넘어가잖아요. 어떤 식이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20이 되는데 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한 번은 덧셈하고 한 번은 얘가 뺄셈하는 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단어 하나를 주네. X, Y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조건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수 나오면 제가 약수와 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 뭐라고 잡을까? 어차피 얘는 두 개를 덧셈하는 얘보다 무조건 크겠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X 더하기 Y라는 놈하고 X 마이너스 Y의 순서쌍이 이거랑 이걸 순서쌍으로 잡는다면 20하고 1이 가능하겠지. 이론상 가능한 거 찾아보자. 20하고 1. 그 다음에 뭐가 있어? 10하고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5하고 4까지만 가능하겠지. 왜냐면 얘는 무조건 이쪽 왼쪽에 커야 되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 봤더니 X 더하기 Y가 22였고 X 마이너스 Y 1이다라고 연립을 하면 두 개를 덧쓰면 2X가 21이 돼서 X가 2분의 21이 되거든요. 이상하잖아. 자연수가 아니잖아. 자, 얘랑 얘를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X는 6이 나오고요. Y는 4가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자연수잖아. 자,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가버리시게 되면은요.
x라고 하는 과정이니까 2분의 9가 나옵니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뭐 6하고 4밖에 안 된다. 이게 전부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 정말 많이 나오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밑에 어떤 나이스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거기 중간에 평행한 어떤 선이 하나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평행한 선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제거하고 남은 나머지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반대편을 바라보는 PA제곱 더하기 BC제곱은 PD제곱과 PD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냐? 아니요. 피타고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직각. 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뭐 직각에 관한 피타고라스 정리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대부분 활용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요. 라이선에 이제 오늘 숙제하시다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좀 다르게 좀 쓸 건데 뒷장을 잠깐 넘겨보시면요. 연립방정식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1차적으로는 정석을 먼저 드릴 겁니다. 연습 문제를 드릴 건데 거기 이제 공통근이라고 하는 것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럼 워크북 한 번만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워크북 번호 지워드릴게. 자, 13강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잠깐 펴주시고 워크북으로 한번 잠깐만 펴주시고요. 일단 오늘 안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4번 하나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넘기시면 7번 하나 지워주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 문제 하나 이렇게 3개 지우시고 나머지 5개가 일단 오늘의 기본 숙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라이트쌤을 여러분이랑 같이 풀 겁니다. 라이트쌤을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질문 처리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처리해 드릴 텐데 나는 저거는 내가 이미 맞아서 나는 더 이상 저 개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숙제하세요. 알겠죠? 다른 반은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풀이만 막 하잖아요. 되게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간을 좀 아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이트셋 숙제도 아예 한꺼번에 다 드리죠. 라이트셋 한 번만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자, 라이트셋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을 잠깐 찾는데 이렇게 문항이 많지는 않아요. 자, 92쪽 한번 봐볼까요? 92쪽 한번 봐주세요. 92쪽 보셨습니까? 거기 A 스텝 있는데 그냥 다 풀 거거든요. 자, 거기 보면 대칭식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쫙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 잘 보셔서 92쪽 체킹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뒤로 좀 넘기셔서 뒤로 좀 넘기시면 네, 99쪽 한번 볼까요? 99쪽 한번 봐보세요. 자, 거기 747번 때부터 시작하셔서 거기 해당되는 연립방정식이 뒤에 활용은 빼고 갑시다. 간단하게만 갑시다. 757번 때까지 747번부터 757번 때까지. 그래서 오늘 문항은 A 스텝을 제거하면 한 20문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다시 워밍업 삼아서 다시 하시고, 참고로 연립방정식 문제 이렇게 정석은 되게 많이 다루는데 일반적인 책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센이나 이런 건 좀 많습니다. 라이센이다 보니까 조금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축약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좀 받을 거예요. 질문을 받을 건데 요렇게 좀 가려고요. 오늘 좀 순번을 좀 정해서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A4 하나를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지난번 숙제 A 스텝은 참고로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00번 때부터인가요? 700번 때부터 3, 4차가 있는데 그 중에 번호를 적어 드릴 테니까 거기 옆에다가 발을 정자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거 위주로 먼저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검해 드릴 테니까, 자, 제가 나눠드리는 동안 뭐 해야 돼? 아직 하나 남았죠? 밑에 아까 사각형 문제 하나 남았잖아요. 요거 하나 잠깐 풀고 계세요.
번호에 맞게끔 질문이 이게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은 라이트 기준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숙제 점검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할 테니까 체킹 다 완료되면 바로 시작할게요.